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중학교 기술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주거 환경과 안전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주거란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과 가족의 모든 생활을 말하는데, 안전하고 쾌적하고 경제적이어야 하며 편리하고 능률적이면서 아름다움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거 공간을 포함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을 통틀어 주거 환경이라 하고요. 그렇다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할까요? 먼저 창과 문을 통해 자연적으로 바람이 통하게 하는 통풍과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깨끗한 공기와 바꿔주는 환기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통풍을 통해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으며 창과 문의 크기,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마주보는 창과 문을 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환기는 창과 문, 환기구 등을 통해 실내외의 온도차나 바람을 이용하는 자연 환기와 환기 팬, 배기후드, 공기청정기 등의 인工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기계 환기로 나뉘고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선풍기나 에어컨 등을 이용하여 실내 온도를 낮추는 냉방과 전기장판, 온풍기 또는 주택용 보일러 등을 이용하여 실내 온도를 높이는 난방인데, 실내외 온도차가 5에서 6도를 넘지 않게 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벽체에 단열재 시공하기, 창과 문은 이중창, 이중유리로 하기, 창과 문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커튼이나 에어캡 등 설치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냉난방 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고요. 실내 습도가 높으면 침구류와 의류가 눅눅해지고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제습제나 제습기를 이용해 습도를 낮춰줘야 하고, 실내 습도가 낮으면 목재 가구가 뒤틀리고 벽과 천장에 금이 가기도 하고 피부 건조,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습기를 이용하거나 젖은 빨래 널어놓기, 식물 기르기 등을 통해 습도를 높여줘야 합니다. 또 실내의 습기가 찬 벽에다 이슬처럼 맺히는 결로 현상이 벌어지면 벽의 페인트 칠이나 벽지가 쉽게 벗겨지고 곰팡이가 생기므로 실내외 온도차 줄이기, 자주 환기하기, 외벽, 지붕, 천장, 바닥 등에 단열 처리하기 등의 방법으로 결로를 방지해줘야 해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세 번째 조건은 창이나 문을 통해 실내로 햇빛을 받아들이는 채광과 인공적인 빛을 이용하여 실내를 밝게 하는 조명인데, 그중 채광은 기후, 계절, 시간 등에 따라 창의 크기, 방위, 종류, 모양, 재료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북쪽보다 남쪽에 있는 창, 벽보다 천장에 나 있는 창, 옆으로 긴 것보다 위아래로 긴 창, 불투명한 것보다 투명한 재료의 창이 채광이 더 효과적입니다. 조명 방법에는 직접 조명, 전반 확산 조명, 간접 조명이 있는데, 직접 조명은 빛이 아래로 직접 비쳐 조명의 효과가 높으나 빛이 강하여 눈이 부시고 눈에 피로를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공부방, 작업실, 거실 등에 활용되고, 전반 확산 조명은 빛이 모든 방향으로 퍼져서 공간을 고르게 비쳐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며 눈부심이 적어 거실, 식사실, 실내 장식 등에 사용됩니다. 침실, 실내 장식 등에 사용되는 간접 조명은 천장이나 벽에 반사된 빛을 이용 눈부심이 없고 은은한 빛이 얻어지나 조명의 효율이 떨어지고 보수가 어렵고요. 광원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형광등은 전력 소모가 비교적 적으나 빛의 흔들림이 있어 눈을 피로하게 하고, LED 등은 빛의 색이 다양하며 수명이 길고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할로겐 등은 물체의 색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며 작고 가벼워 장식용으로 활용되고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마지막 조건은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불편을 느끼게 하는 소리인 소음의 방지인데요.
소음은 휴식이나 수면, 작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짜증이나 불안감, 긴장과 같은 심리적 불편과 두통, 위장장애 등 신체적 불편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중창 설치하기, 이동식 가구에 소음방지 패드 붙이기, 바닥에 카펫이나 매트 깔기, 문에 도어 체크나 완충제 설치하기, 늦은 시간에 소음이 발생하는 활동 자제하기 등의 방법을 통해 소음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자, 이제 안전한 주거 공간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안전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안전사고라 하는데, 안전사고는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 등의 인적 요인, 위험한 물건이나 장소 등의 물리적 환경 요인, 가정과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등 사회적 환경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실내에서 이런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계단에서는 조명 설치하기, 난간과 미끄럼 방지 설비 갖추기, 계단벽에 시선을 끌만한 그림이나 사진 걸지 않기, 욕실에서는 안전 손잡이 설치하기, 미끄럼 방지 설비 설치하기, 전기 콘센트에 물기가 닿지 않도록 주의하기, 부엌에서는 소화기 설치하기, 화재나 화상에 유의하고 수시로 가스 누출 점검하기, 가스 사용 후 항상 중간 밸브 잠그기, 날카로운 물건은 주의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 반드시 제자리에 두기, 베란다에서는 베란다 난간 간격 좁게 하여 설치하기, 베란다 문에 잠금 장치를 하여 아이 혼자 열 수 없게 하기, 방과 거실에서는 가구 모서리에 안전장치 설치하기, 책이나 TV 등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전선 정리해 두기, 약품이나 위험한 물건을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기, 현관에서는 여닫이문 상부와 위틀에 부착하여 문의 속도를 조정하면서 문이 닫히는 것을 부드럽고 안전하게 하는 장치인 도어 체크 설치하기,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항상 주의하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죠. 그렇다면 가정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뼈가 부러지거나 삐었을 때는 다친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 높게 두고 얼음 찜지로 압박붕대를 감아야 하고, 날카로운 물건에 베이거나 찔려서 출혈이 심할 때는 출혈 부위를 직접 압박하여 지혈하는 직접 압박 지혈법과 직접 압박해도 지혈이 되지 않을 때 심장에서 가까운 동맥을 눌러 지혈하는 간접 압박 지혈법을 이용하여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는 찬물로 상처의 열기를 식히고 화상에 바르는 크림이나 멸균 거즈로 상처 부위를 보호하고, 물집을 터뜨리거나 화상 부위의 옷을 억지로 벗기지 않아야 하며 상처 부위에 로션이나 연고, 기름 등을 바르지 않아야 하고요. 계속해서 자연재해의 예방과 대비에 대해서도 살펴볼 건데요. 태풍, 홍수, 지진의 일, 대설 등과 같이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자연재해라 하는데, 시기나 규모의 예측이 어려우므로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먼저 태풍 시에는 주택의 하수구나 도로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혀있지 않도록 하기,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외부 설치물은 튼튼하게 고정하기,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대피하기, 문과 창을 잘 닫아 고정하고 유리창은 미리 필름이나 테이프 붙여두기, 천둥 번개가 칠 때는 우산을 쓰지 않고 전신주, 큰 나무 아래를 피하여 건물 안으로 대피하기, 국민안전처의 안전한 TV나 재난안내방송을 청취하면서 상황 파악하기 등을 통해 태풍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물건을 높은 곳에 두지 않고 옷장, 냉장고 등을 넘어지지 않게 고정하기,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며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으로 대피하기,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기, 가정 내 전원을 차단하고 가스밸브 잠그기, 거리에서 머리를 보호하면서 넓은 장소로 이동하기, 기상청 국민재난안전포털을 검색하거나 방송을 청취하여
상황 파악하기 등을 통해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고요.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새집 증후군의 유해물질을 배출시키기 위한 방법인 베이크아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새집 증후군과 베이크아웃은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로 넣은 건데요. 새집 증후군이란 새집이나 수리한 집에 사는 사람에게서 눈이 따갑고 두통이나 천식 또는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질환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중 베이크아웃은 건물을 뜨겁게 달고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방식으로 실내 온도를 30도 후반에서 40도까지 올려 8시간 이상 유지한 뒤 2시간 이상 환기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즉, 고온에서 각종 건축 자재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더 활발히 배출된다는 점을 이용한 건데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시면 4번에 난방으로 실내 온도를 높인 후 환기한다가 정답임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광원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전력 소모가 비교적 적다. 빛의 흔들림이 있어 눈을 피로하게 한다. 자주 켜고 끄는 곳에 적합하지 않다. 우리 광원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형광등은 전력 소모가 비교적 적으나 빛의 흔들림이 있어 눈을 피로하게 하고, LED 등은 빛의 색이 다양하며 수명이 길고 에너지 효율이 높고, 할로겐 등은 물체의 색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며 작고 가벼워 장식용으로 활용된다고 배웠었죠? 그러므로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형광등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가정 내 안전사고 중 베란다와 창가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창가에 딛고 올라갈 물건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맞죠. 2번, 창가에 어린이의 주의를 끌만한 물건을 주지 않는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방충망이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이것도 맞죠. 4번, 베란다 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어린이가 혼자 열지 못하게 한다. 이것도 맞아요. 5번, 블라인드 줄을 길게 하여 어린이가 필요할 때 잡아당길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잘못됐죠. 블라인드 끈이 목에 감겨 질식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는 아이 손에 닿지 않는 높이에 고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태풍 발생 시 피해 예방 및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재난 안내 방송 청취 방법을 미리 알아둔다. 이것은 맞죠. 2번, 주택의 하수구는 막혀있지 않도록 점검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도로의 배수구는 냄새가 올라오지 않도록 막아둔다. 이것은 잘못됐죠. 태풍이 오면 강우량이 많아지는데 도로의 배수구를 막으면 빗물이 배출이 안 되어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배수구는 막힘이 없도록 미리 점검을 해야 합니다. 4번, 유리창은 깨지지 않도록 미리 테이프나 필름을 붙여준다. 이것은 맞죠. 5번,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외부 설치물은 튼튼하게 고정시켜둔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므로 4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기술과정 6번째 시간 주거 환경과 안전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